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 기업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종식을 돕고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기업인 IBM은 당장 직원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하면서 12월 8일까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술집과 바 그리고 클럽 등의 실내 장소 출입 시 그리고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할 시 백신 접종 증명이 의무화됩니다.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이 $10만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모나 보호자를 잃은 어린이만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콜로라도의 한 여성이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커뮤니티 컬리지에 UC와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의 편입이 훨씬 수월하게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관련 공청회가 지난 6일에 열린 가운데 참석한 한인단체와 주민들이 단일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A 항구와 롱비치항 앞바다에 수십억 달러치의 수입품을 실은 컨테이너선 60여 척이 짐을 내리지 못한 채 바다에 떠 있습니다. 연말 물류 대란 비상이 걸렸습니다. 헌팅턴 비치에서 유출된 기름의 확산을 막기에 현재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샌디에고 카운티 해변에서도 기름띠가 발견돼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4,800억 달러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필리핀의 언론인 마리아 레사와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 두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국 측은 통상적인 소통의 일환이라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와 해병대가 중국의 위협과 맞서고 있는 대만군을 직접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뇌물로 의심되는 돈이 오간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졌다고 알려진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까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는 최종 후보 결정에는 당원의 투표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휴스턴과 템파베이가 각각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보스턴을 꺾고 먼저 1승을 거뒀습니다. LA 다저스는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디비전 시리즈 1차전을 갖습니다.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1라운드를 마친 가운데 강성훈 선수가 10언더파로 단독 선두를, 그리고 임성재 선수가 8언더파로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고용시장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소식에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4.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흐린 가운데 간간히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 지역 오늘부터,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약속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술집에 입장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역 내 모든 바와 와이너리, 브루어리, 나이트클럽, 클럽, 라운지, 와인바, 모든 종류의 실내 술집이나 술을 판매하는 실내 장소에 입장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음성 판정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LA시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요. LA시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됩니다. 11월 4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LA 카운티 보건국이 얘기하는 이 술을 판매하는 실내 업소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되는 것, 강제는 아닙니다. LA 카운티에서 각종 실내 술집을 출입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이나 백신 접종 요구하는 시점은 11월 4일부터입니다. 따라서 11월 3일까지는 백신 접종을 한 번 이상 맞았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고 11월 4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됩니다. 파이자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함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도 조만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촉구하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화이자가 5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상 임상시험에서 성인 용량의 3분의 1을 접종한 결과 왕성한 면역 반응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없었던 만큼 안전하며 성인과 다름없는 증상만 보였다는 겁니다. I was kind of nervous at first, like any shot, basically. And it did hurt when they put it in, but after about 2 days, the pain just went away. 이에 따라 FDA는 권고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에서는 사실상 젖먹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리노이주의 한 공사 현장을 찾아 백신 접종과 의무화를 역설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미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Second thing I'd like to say, today's report shows that vaccination requirements are good for the economy. Not only increase in vaccination rates, but to help send people back to work. 대기업 가운데 추가로 IBM이 의무화에 화답했습니다. 오는 12월 8일까지 미국 내 직원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일 등교하고 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도 백신을 맞게 되고 기업 등의 의무화가 확산하면 코로나19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A 지역 인종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에서 아시안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인종별 접종을 보면 아시안 접종률 82%,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 82%의 아시안 접종률은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경우의 비율입니다. 72%의 접종률로 백인이 2위에 올라 있고 라티노는 63%, 흑인은 여전히 5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아직 라티노, 흑인 커뮤니티의 경우 접종률에 아쉬움이 있다며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도 있기는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오던 UCLA 마취과 의사가 출근을 하던 중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건물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웨스트우드의 UCLA 메디칼 플라자에서 마취과 의사인 크리스토퍼 레이기 직원 3명에게 밖으로 에스코트 당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8월 5일 모든 헬스케어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후 같은 달 29일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백신 접종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이후 안티 백신 단체를 만들어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적극적으로 반발해온 인물입니다. UCLA 병원 측은 성명서를 통해 원격 근무를 하지 않는 현직 직원들 중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면제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은 병원 건물 접근 제한과 강제 휴가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해고 사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거부일 경우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의 실업수당 수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거부로 해고가 되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근거해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연방정부는 실직자의 백신 접종 거부를 위법 사유로 해석하고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뺏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면서 이로 인한 분쟁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올가을에 독감 예방 주사를 꼭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이 독감 발생이 유례 없이 줄었지만 올해는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코로나 백신과 함께 독감 예방 주사도 함께 맞아야 한다고 촉구한 것입니다. YTN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올가을 독감 예방을 위한 플루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겨울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수칙으로 독감 발생이 유례없이 줄었다고 올해 독감 예방 주사 접종을 등한시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Mask wearing and social distancing, along with school closures and reduced travel, likely contributed. But as I always say, flu is unpredictable. CDC는 오히려 올겨울 독감이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낮은 독감 발생으로 사람들의 독감에 대한 면역력이 낮아졌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어린이 등 취약층의 독감 발병 위험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This is why it is doubly important this year that we build up community immunity with flu vaccination as we head into the fall and winter. CDC는 또 2주간의 간격을 권고했던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예방 주사를 한꺼번에 맞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맞아도 백신 효과에 문제가 없었고 부작용 또한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모든 사람이 해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것을 권고하면서 완전한 면역력 형성에 2주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달 말까지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에서 부모나 조부모 등 의식주와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해주는 보호자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잃은 어린이가 12만 명을 넘어섰다고 소아과 전문 의학지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연구원이면서 이 논문의 대표 집필자인 수잔 윌리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아가 된 어린이들은 미국을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 가장 슬프고 가장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심각한 피해 중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 전체와 특히 어린이들이 느끼는 심각한 피해이며 장기적으로도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린이들이 느낄 상실감과 고통의 경험에 잘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코로나 방역의 비상사태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의 미래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서 이 점을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0월 8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진 가운데 오후 들어서도 일부 지역에는 간간히 빗방울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가장 서늘한 기온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남가주 하늘을 덮었던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면서 토요일에 내일은 쾌청한 하늘 볼 수 있겠고 남가주 지역의 맑은 날씨는 이렇게 내일부터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토요일에 내일부터 조금씩 오릅니다. 일요일에는 풍부한 햇살과 함께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오랜만에 포근하고도 쾌적한 전형적인 남가주의 가을 날씨 마음껏 즐길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도, 5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9도, 53도, 해안 지역은 66도, 55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7도, 낮 최고 기온 7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70번 사우스선상입니다. 134번 이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선상 엠파이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고 60번 웨스트 선상 페어웨이 드라이브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0번 웨스트 선상에서 10번 웨스트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특히 소토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통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405 놀선상 놀만디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서부 항만 물류 대란으로 연말 대목을 앞둔 대형 유통업체 비상이 걸렸습니다. LA와 롱비치항 앞바다에는 현재 수십억 달러치 수입품을 실은 컨테이너선 60여 척이 짐을 내리지 못한 채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연말 대목을 앞둔 수입 화물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컨테이너선 입항과 화물 하역 작업에 정체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진세로카 LA 항만이사는 고속도로 10차선을 5차선으로 줄인 것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시작된 이 항만 대란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최악일 때는 화물선이 71척이 몰려서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떠 있기도 했습니다. 이들 화물선에 실린 컨테이너는 50만 개 정도로 추정되며 의류, 가구, 전자제품 등이 실려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류점, 가구점, 전자제품점 가면 진열대가 비어있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출발해 바다를 건너온 이들 제품은 연말 특수를 노리고 일찌감치 화물선에 실렸지만 막상 육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역 인력 등이 부족해진 탓에 화물선에서 내리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항만 물류 대란으로 상품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자 대형 유통업체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대목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월마트와 홈디포, 코스코, 달러트리 등은 자구책으로 전세 선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는 LA항이 아닌 인근 별도 부두에 전세 선박을 입항시켜 짐을 내리고 있고 홈디포는 LA항을 피해서 샌디에고항으로 전세 선박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플로리다주 항구는 해운사들에게 캘리포니아 병목을 피해 플로리다 쪽으로 오라며 우회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 항구협회의 마이클 루빈 회장은 연말 쇼핑 대목이 다가오는 만큼 바닷길을 넓혀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운사는 또 플로리다까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발생한 이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의 해상 기름 유출 사고가 겹치면서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돼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원유 유출 사고로 기름 수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샌디에고에서도 기름과 타르가 발견됐습니다. LA 타임즈는 원유가 유출된 후 수거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멀게는 샌디에고 카운티 해안에서도 이 소량의 기름과 타르가 흘러내려갔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오션사이드의 구조대원들은 지난 6일 밤 2개의 작은 타르 덩어리를 발견했고 칼스베드와 앤시니타스에서도 타르가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당국은 타르가 원유 수출 사고에 따라 확산된 것인지 아니면 가끔 연안에서 흘러가는 일반적인 해양 쓰레기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원유 수거 작업에 진척을 이루고 있고 이번 주말엔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상학자들은 폭풍에 의해서 시속 20마일가량의 바람이 불 수 있다고 관측해서 보다 많은 양의 기름이 더 멀리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올스테이트, 머큐리, CSAA, 지금 자동차 보험 무엇 갖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스테이트, 머큐리, CSAA 이 보험사에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보험료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라고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명령했습니다. 환불해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하순부터 캘리포니아 정부의 자택 대피령에 많은 운전자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차량 통행이 대폭 줄었습니다. 보험사 손해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국은 자동차 보험사들에게 보험료 환불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보험사가 환불한 보험료는 평균 9%에 불과하다는 게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보험사들이 돌려줘야 했을 17%의 금액,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며 보험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더 거둔 보험료 고객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의 단독주택 가격이 월 평균 $2,000씩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주택시장의 화랑세가 다소 누그러들면서 인상폭도 줄고 주택 매매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에서 기존 단독주택의 중간가가 지난 2년 동안 $20만 이상이 오르면서 일주일 평균 $2,000가 오른 셈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에 촉발된 지난 2020년 가주의 주택가격 인상률은 11.3%였고 올해 인상폭은 20.3%를 찍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년 가주 주택의 중간가는 $83만 4,400로 예상되는데 이는 올해보다 5.2%가 오른 가격입니다. 내년에도 주택가격 인상은 계속되겠지만 지난 2년 동안 보인 두 자릿수의 인상폭과 비교하면 한풀 꺾이는 셈입니다. 가주 부동산협회는 뜨거운 주택시장 붐이 내년에는 다소 가라앉으면서 주택가격 인상폭이 소폭 수그러들고 주택 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 매매율은 내년에 5.2%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택 매매 건수가 내년에 줄어든다고 해도 여전히 지난 5년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동산협회는 내년 주택시장이 지난 2년 동안 보인 이례적인 화랑세와 비교하면 열기가 다소 빠지는 것이지만 주택시장이 식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는 여전히 주택 매물이 수요에 비해서 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네스주 몰랜드 프로퍼티 대표입니다. 주택 시장이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요. 상당히 붕괴는 입장이고 예전에 20-30명 멀티 오퍼가 들어왔으면은 지금 조금 줄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항상 되는 거는 탑 3명, 5명 정도니까 아직까지 셀러 마켓이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몰게지 이자가 컨펌일 경우 약간 올랐습니다. 3%에서 3.1% 정도로. 그래서 그런데도 아직 열기는 식지 않고 있고요. 디맨드 서플라이가 계속 밸런스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자가 조금 올라간다 해도 예.
하지만 많은 바이어들이 이미 치솟아버린 주택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타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가주 부동산 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처분한 셀러 중 35%가 가주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을 처분하고 같은 카운티 안으로 이사한 셀러는 15% 미만으로 조사됐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안이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마샤 퍼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시카고에서 서민주택 확대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퍼지 장관은 연방정부 지원 기금이 시카고 남부 신중축 공공임대주택 단지 2곳을 둘러보고 주택난 해소책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입니다. 임대주택 부족난이 위기 수준이라며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침실 2개짜리 아파트 월세를 낼 수 있는 곳이 미 전국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월세가 밀린 세입자들이 많고 퇴거 유예 조치 종료와 함께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있다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프라 투자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인타운을 한 선거구로 단일화하기 위한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한 커뮤니티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지난 6일 저녁에 열렸습니다. 이 새로 도출된 타운 선거구 재조정안은 커뮤니티 리더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면서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일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거쳐 채택된 새로운 한인타운 선거구 지도에 대해 커뮤니티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선보인 한인타운 선거구 지도인 일명 K2.5는 한인타운을 동서로 버몬트 애비뉴에서부터 맨해튼 플레이스까지, 남북으로는 11가부터 베벌리 블루바드까지가 10지구에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커뮤니티 리더들은 단일화된 한인타운 선거구 지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제시된 K2.5가 새로운 타운 선거구로 채택될 전망이 밝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주도하고 있는 한인타운 선거구 태스크포스 팀의 대변인인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K2.5의 맵 관련을 해서 그 해당 커뮤니티 바운더리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우리 코리아타운 커뮤니티가 주장했던 바운더리 한 90% 이상이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현재 4개의 선거구로 나눠진 한인타운이 이번에 단일화되면서 앞으로 타운 내 주민들의 민원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시의원, 시청에서 한인타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분이 이 전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어텐션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스티브 강 디렉터는 타인종 커뮤니티들도 한인타운 단일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흑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코리아타운도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이 10지구는 이대로 지금의 바운더리가 꼭 승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사는 커뮤니티 때문에 승인이 돼야 된다라고 해주셔서 이번에 제출하는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지도는 가이드라인으로 최종적으로 LA시 의회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한인타운의 90% 이상이 한 선거구로 통합된 K2.5 선거구 지도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오는 9일, 13일, 그리고 16일 세 차례 공청회와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선거구 재조정안을 오는 28일 LA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선거구 재조정안은 LA시 의회에서 통과된 후 11월에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대학 교육 강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교육 강화 법안 패키지는 저소득 학생들이 4년제 학위 취득의 기회를 갖도록 편입 자격 요건을 간소화하고 47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및 주거비 지원 확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으로 UC 계열이나 칼스테이트 계열 편입이 보장되도록 편입 준학사 학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편입의 필수적인 수강 과목을 통일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의 19%가 4년제 대학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 사태로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률이 감소하면서 나온 대책입니다. 명문대학 장학생에서 정신질환을 겪으며 홈리스로 전락해 전국을 전전하다가 북가주 해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한인 2세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장례 절차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 사이트가 개설돼 이 한인들의 온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CLA에 다니다가 정신질환 때문에 학업이 중단된 후 홈리스로 전락해 객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40대 루벤 차 씨의 사연을 접한 한인들이 이 차 씨의 모친을 위한 온라인 모금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루벤 차 씨는 3살 때 어린 나이에 강도의 총격으로 아버지를 여인 채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고 UCLA 장학생으로 이 프리메드를 전공하다 신경이 급격히 쇠약해져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와 학업을 병행했지만 결국 학업을 포기했고 홈리스로 전락한 뒤 전국을 떠돌다 지난달 27일 북가주 험볼트 카운티 유리카 지역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헌팅턴 비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2명이 부상하고 현장 인근에서 한인 여성을 포함한 용의자 5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5일 월렛 애비뉴와 3가 다운타운 지역에서 2 남성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는데 총격 발생 직후 경찰은 총격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탄 차량을 불러세웠고 이들을 총격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레이겔 신우어 거주 한인 추정 여성 홍모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샌매뉴얼 카지노가 오늘 12월에 개장을 앞두고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로 거듭납니다. 샌매뉴얼 카지노는 3단계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슬롯머신을 추가했고 하이리밋 게임룸의 추가 개장과 프로퍼티 내 3개 리테일 샵과 새로운 레스토랑과 바도 확충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7개의 프라이빗 카나바가 있는 수영장 데크와 풀서비스의 스파, 추가 다이닝 옵션과 함께 모두 127개 넓은 스윗룸이 포함된 432개의 객실을 보유한 총 17층 규모의 호텔로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가 발행하는 디지털 백신 여권 엑셀시오르 패스를 캘리포니아 등 타주에서도 백신 접종 증명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시오쿨 뉴욕주 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엑셀시오르 패스 기능이 개선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루이지애나주, 버지니아주 등 4개 주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다운페이먼트 보조금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저소득층의 뉴욕시 주민에게 다운페이먼트 비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의 지원 액수를 기존 4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직원들에게 내려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메리케이 비스콧을 맨하튼 연방법원 판사는 일부 교직원들이 시당국의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명령을 일시 중단해달라며 제출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덜레스 공항이 경유하기 힘든 공항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 사이트 파이낸스 버즈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경유하는 데 최악의 공항은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 그리고 2위는 워싱턴 DC의 덜레스 공항, 14위는 볼티모어의 마샬 공항으로 나타났습니다. 575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한국 문화와 어를 알리기 위한 한글날 경축 기념식이 콜롬비아 소재 가든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아리랑 USA 공동체는 이번 행사를 위해서 한인 2세와 타민족 청소년에게 한국 문화와 전통을 전파하고 정체성 고양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오늘과 내일 오라클 파크에서 자이언츠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경기가 펼쳐지고 크리스티 필드와 피어 39에서는 블루엔젤스 고개 비행, 플릿위크 에어쇼가 벌어지는 등 다양한 행사가 인해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정상 서비스를 재개하지 못했던 대중교통기관들은 서비스 회복에 힘쓰고 있고 주민들은 대중교통보다는 이 자가운전을 선호하고 있어서 이번 주말 샌프란시스코는 총체적인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지난달 9월 올 들어 살인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 경찰국은 9월에 살인사건 17건이 발생하면서 올 들어 가장 폭력적인 달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 동네 중 하나로 보수층 주민들의 단독주택에 밀집해 있는 워싱턴주 세마미시가 상가나 아파트들이 들어설 타운센터 개발 계획을 놓고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세마미시 중심부에 자리 잡은 타운센터는 관련 개발 계획이 2008년 통과된 이후 아파트와 상가 건물 몇 동이 세워졌지만 더 이상 개발은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개발업자들은 이곳에 아파트 300유닛과 타운하우스 48유닛 그리고 상가를 추가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이번 주말 시애틀 등 저지대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이 시애틀 워싱턴주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저기온이 30도대로 떨어져 겨울철 날씨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부터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가 시작이 됐죠. 오늘은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그리고 내셔널 리그 디비전 시리즈가 펼쳐지면서 11시부터죠. 하루 종일 야구를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어제 11시부터 야구가 오후 6시 반까지 6시 반이 마지막 경기인데요. 6시 반에 하면 한 11시, 10시, 11시 정도면 끝나겠죠. 하루 종일 야구를 하는 날입니다. 어제 열린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동부지구 우승팀 템파베이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템파베이가 5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가을 야구에서 유일하게 뛰고 있는 한인 선수 이 최지만 선수는 템파베이 소속이죠. 어제 보스턴 레드삭스의 선발 투수가 왼손 아두아르도 로드리게즈여서 벤치를 지켰습니다. 오늘도 보스턴은 2차전 선발로 왼손 투수 크리스 세이를 예고했기 때문에 오늘도 최지만 선수 선발 출전하기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챔피언 휴스턴은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6대1로 대파했습니다. 휴스턴 해도 여기까지 와서 잘하네요. 오늘 11시에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휴스턴 간의 2차전 그리고 1시 30분에는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밀워키 브루스 간의 1차전 그리고 보스턴과 템파베이 경기에 이어서 오후 6시 30분부터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간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두 팀은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1차전이고요. LA 다저스는 워커 뷰러를 선발로 예고한 상태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로건 웹을 선발로 예고한 상태입니다. 107승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106승을 기록한 LA 다저스 역대 가장 승률이 높은 두 팀의 디비전 시리즈 맞대결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두 번째 시즌을 마친 세인트루이스의 왼손 투수 김광현 선수가 한국 시간으로 10일 귀국합니다. 김광현은 아틀란타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서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거취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단판 대결에서 LA 다저스에 패하면서 김광현의 2021 시즌도 막을 내린 것입니다. 김광현은 올해 정규 리그에서 7승 7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3.46을 올렸습니다. 선발로 주로 뛰다가 시즌 막판에는 불펜으로 보직이 바뀌었고 와일드카드 결정전 로스터에는 들었지만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허리 통증으로 2번, 또 팔꿈치 통증으로 1번 등 모두 3번 부상자 명단에 올랐지만 그나마 시즌은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메이저리그 MVP로 꼽히는 오타니 선수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와 이베이가 수여하는 올해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MVP로 가기 전에 상을 휩쓸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2년 만에 터진 A매치 필드골로 벤투호를 구해낸 가운데 이 손흥민의 해결사 본능이 바로 5년 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때와 놀라울 만큼 유사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시리아에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한 축구대표팀. 위기의 순간 주장 손흥민이 해결사로 등장했습니다. 후반 44분 프리킥 상황에서 손흥민은 김민재가 떨궈준 공을 정확한 슈팅으로 연결하며 시리아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약 2년 만에 터진 A매치 필드골을 극적인 결승골로 장식한 손흥민은 최장 비행시간 등 흑사 논란도 완벽히 잠재웠습니다. 안 아픈 상태로 경기를 뛰는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대표팀의 경기는 아파도 약도 먹고 하면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몸 상태는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손흥민의 시리아전 결승골은 5년 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카타르와의 최종 예선 3차전 2대2 무승부 위기에서 손흥민은 결승골을 터뜨리며 당시 슈틸리케오를 구해냈습니다. 이후 대진마저도 유사합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4차전 역시 이란 원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만큼은 아자디의 악몽을 재현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란 원정은 특히나 정말 어려운 원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를 꺾고 조 1위를 지킨 가운데 대표팀은 내일 테헤란 원정길에 오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영예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필리핀의 마리아 레사 그리고 러시아의 드미트리 무라토프 등 언론인 2명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속되는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해 이들 2명을 202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사와 무라도프는 필리핀과 러시아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용감한 싸움을 벌였다며 이들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점점 더 악조건에 직면하는 세상에서 이상을 옹호하는 모든 언론인을 대표한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언론인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뒤 비밀리에 재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독일 카를 폰 오시에스키 1935년 수상 이후 처음입니다. 그보다 전에는 1907년에 이탈리아의 모네카가 언론과 국제평화에 힘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레사는 필리핀에서 커지는 권위주의와 폭력의 사용, 권력 남용을 폭로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활용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눈엣 가시로 꼽히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 레사와 레플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 반대파 탄압, 여론 조작을 기록하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2021년 10월 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테라 4세대 썰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